좋아요,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신세연 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 텐데요. 제대로 알고 자기소개서를 쓰자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자기 제안서입니다. 지원자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점은 도대체 뭘 써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인데요. 말 그대로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고요. 그 소개하는 글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지원자들이 어떻게 글을 적느냐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말하고 싶은 방식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즉 자기 고백서가 된다는 얘기죠. 자기소개서는 자기 고백서가 돼서는 안 돼요. 자소서는 소개받는 대상과 소개의 목적이 분명한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받는 대상은 내가 입사하고 싶은 회사고요. 소개의 목적은 자신을 채용해달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즉 자소서는 짧은 시간 내에 평가위원들이요,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뽑고 싶게끔, 충동이 일어나게끔 매력적으로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포장하고 어필해야 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자기를 셀링을 하는 글이에요. 자기를 팔아보세요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생각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합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한 진실 첫 번째는요, 자소서는 스펙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펙보다는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스펙보다 자소서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스펙이라는 표면적인 의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 쌓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스펙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직무 역량을 중점으로 자소서를 적기 때문에 스펙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만약에 비슷한 수준의 자소서가 있다면 스펙이 보다 우수한 사람이 합격률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스펙을 기준으로 해서 좀 안전한 방법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것이 스펙이었죠. 저희 때만 해도 스펙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온갖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딸 수 있는 거, 공부해야 되는 거, 자격증 다 땄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직무 중심으로 판단을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서류 전형이 붙으면 끝이다. 대부분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야, 서류 붙었으니까 이제 끝이야. 나는 면접만 붙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데 면접에 따라오는 게 자소서입니다. 별 생각 없이 대충 그냥 작성했다가는 운 좋게 서류 전형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붙으면 면접에서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실제 한 지원자가 작성을 대충 했어요. 자기소개서를. 그런데 덜컥 붙은 거예요. 붙어가지고 면접을 갔더니 면접관이 자소서를 하나하나 보고 일일이 다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하지 못할 정도의 질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자소서는 면접에 활용된다는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소서를 쓰면 끝이 아니고요. 그 자소서가 면접에까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남의 자소서를 뺏긴다? 저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강사님, 자소서 그냥 남의 거 대충 뺏겨가지고 제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 뺏기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본인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자소서 자체가 반드시 자기에 대한 소개를 적어야 하는 거거든요. 표절하고 이러면 자기 것이 아니라서 좀 어색해요. 내용 자체도 어색하고, 그리고 면접에 가서도 답변 자체가 굉장히 자신감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표절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의 자소서를 작성을 해서 만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읽고 싶은 것을 써야 합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사실은 모든 지원자가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글을 씁니다. 제가 이제 자소서 첨삭을 하다 보면은 글을 읽는 상대방이 뭘 보고 싶어하고 뭘 읽고 싶어하는지 생각하면서 쓰지 않아요. 쓰다 보면 또 막 지원자들이 막무가내로 막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글 자체가 굉장히 횡설수설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는 상대방이 무엇을 읽고 싶은가에 집중을 해서 그 회사가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쓰고요. 항목별로, 질문 항목별로 숨겨진 의도를 잘 파악을 하셔서 본인이 해당하는 능력이나 역량들도 체크를 해서 써야 합니다. 저도 지금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대방이 어떤 트렌드를 좋아하고 어떤 글을 읽고 싶어 하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글을 쓰실 때는 내가 상대방이라면 어떤 글을 읽고 싶을까라는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빛나는 소재를 찾고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소서 자체가요, 소재입니다. 저는 소재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소재가 좋으면 글이 굉장히 좋고요. 글솜씨가 아무리 좋아도 소재가 없으면 좋은 글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책을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소재 싸움이에요, 소재 싸움. 자소서도 소재 싸움입니다. 소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글이 나오고 좋은 자소서가 돼요. 그리고 남들과 차별화되는 나만의 어떤 소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험을 풍부하게 쌓아두어야 해요. 지금 제가 대학생들 만나보면 아쉬운 점이 경험이 많이 없다는 거죠. 경험이 곧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하찮은 것도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은 좀 그렇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소재 자체가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굳이 화려한 경험이나 경력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전, 인턴 사원, 발명대회, 프로젝트 이런 것들 다 참여하셔가지고 좀 소재 될 만한 것들, 경험들을 풍부하게 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자신의 어떤 경험들을 되살리다 보면은 소재가 나와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소재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나온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좀 많이 하시고요. 6번째는 자소서 자체는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주체가 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문장도 수동태보다는 능동태 형식으로 쓰는 것이 자신의 어떤 의지나 적극성, 그 다음에 열정을 알리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항상 두괄식으로 써야 돼요. 두괄식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평가위원들 자체가 두괄식 글을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두괄식이 깔끔해요. 두괄식은 이야기 결론 또는 요약을 앞에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근거 또는 세부 내용을 뒤에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대부분 두괄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괄식의 중요성을 다시 보자면 예를 들어서 본인의 강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라는 글이 있죠. 대부분 글을 어떻게 쓰냐면 대학교 3학년 때 땡땡땡 프로젝트 경진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역할을 맡았고 이런 포지션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점을 배웠고 마지막에 그래서 마케팅 실무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낸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두괄식으로 바꾸게 되면 이 맺은말에 있던 말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저는 마케팅 분야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시절 내내 마케팅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였고 대학교 3학년 때는 프로젝트 경진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두괄식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결과가 앞으로 오는 식의 말을 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이 굉장히 깔끔하게 들려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결과가 앞에 오는 게 아니고 결과가 뒤에 와요. 그래서 앞에 구구절절한 내용들을 너무 많이 얘기한다는 거죠. 두괄식의 자소서를 써본 사람이라면 많이 들어왔을 거고 제일 기초적이지만 자소서 작성할 때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괄식으로 적는 연습을 조금 해야지 앞으로 있을 자소서를 적을 때 굉장히 편하게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성장 과정부터 성격의 장단점, 학창시절 및 경력사와 그다음 지원 동의 및 입사 포부를 어떻게 적는지 각 파트별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신수연 강사였습니다.